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 아침에 잘 오셨어요? 네. 아니, 그것보다 어제 계엄령. 저 오늘 조금 내심 취소가 되나? 막 OM 취소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2대 반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유준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첫 OM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나도 OM은 하실 거라고. 그래서 역시 원팀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우니까 또 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할 건데요. 믿음의 프레임을 장착하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의 선택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근데 저의 이제 짧은 선택들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래서 외고가 실력은 아니었고, 외고가 신생으로 설립되는데, 저도 약간 갈 수 있는 그게 돼서, 가볼까 했는데 이제 환경적인 여건상 왜냐면 일반고보다 학비가 2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형편상 그냥 포기를 했던 그래서 그냥 일반고를 선택하게 됐던 뭐 그런 저의 선택도 있었고요. 이과냐 문과냐 뭐 이런 기로에서 또 많이 고등학교 때 고민하잖아요. 그때도 이과가 취업이 잘 된대. 친구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과 선택하고 취업도 지금 취업하는 것보다 대학원에서 좀 더 배우고 가면 더 잘 갈 수 있대.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럼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볼까? 뭐 선택이 되게 뭐 신중하지 않죠. 저의 선택이. 그냥 뭐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저의 이제 주관이 좀 정확하게 없었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너에게 이런 자리를 줄게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냥 결혼해서 편히 살고 싶다. 어, 이러면서 이제 또 결혼을 택하고, 또 복직해야 되는데 아이 보니까 아이만 키우고 싶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냥 또 그 노후 준비나 아니면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이 삶을 설계하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나 육아할래 이렇게 결정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단녀가 되었다가 다시 또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이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회적인 으로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다시 제가 익숙했던 일터로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사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일상 속에서 정말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이제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메이를 알게 됐던 계기가 그냥 모르던 분이 바람 쐬러 갈래? 그 한마디에 정말 바람이 쐬고 싶어서 강의장에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똑같은 쳇바퀴 도는 일상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강의장에 와서 강의를 한번 듣고 저의 그런 생각들이 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그냥 바람 쐬고 싶다, 밥 한 끼 얻어먹고 싶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결정된다는 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고 신기한 일이다. 제가 아메이를 만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를 만나지 않고 그 전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똑같은 그런 일상을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10년 사이에 한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낮은 임금에 계속 유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맨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10년 후에는 한 5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교육, 입시, 경쟁에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청소년 문제에 주목을 잘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교육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저 세습을 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세습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녀에게 사교육비 지출이 높고 이게 이 학생들의 성적 순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달라지고 내 평생의 임금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건 우리나라만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점점점 디지털 사회, 그리고 정보 사회, 지식 사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을 물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교육열이 높은 사회인데 이제 지식 사회로 들어가면서 어떤 지식의 정도, 교육의 정도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걸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불어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문화 자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그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키고, 만약에 얘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닌 그 다른 의미의 교육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고, 문화적 자원으로 이렇게 교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청소년 시간을 다 보내고 20대에 가서 그걸 배우려면은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교육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자라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더 폭넓은 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육만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취업을 못해서 또 대학원을 간다거나 요즘은 또 취업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취업 준비하는 기간도 20년 전보다 더 늘었고 그러고 아이들이 첫 취업하는 나이도 거의 한 30대 정도 돼야지 취직을 해서 자신의 이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얹혀 사는 20대 국가별 비율을 보면 한국이 또 제일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늦게 취업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의 출산도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낳아서 잘 생활을 하지만 그 아이가 또 커서 또 우리가 밟았던 이 절차를 또 밟아서 산다고 하면 이분들은 결국 취업을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지만 노후에는 또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게 자꾸 세습이 되는 거죠. 내 대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게 좀, 그거를 좀 강의를 들으면서 아메이에 와서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현실 점검이 됐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그냥, 뭐 공부해서 대학 가서 취직해서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삶에서 제가 좀 그 저의 삶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고 또 만들어가고 그러는 프레임을 다시 설정하게 됐죠. 아메에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 아메 와서 강의 들었을 때 어떤 얘기였냐면, 그냥 월급 받아서 아이 키우고 살면 그냥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변수가 있다는 걸 예상을 못했죠. 뭐 우리가 뭐 직장이 잘못돼서 뭐 직장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그렇게 변수가 되면 재정이 절벽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월급은 임시 수입이었다. 평생 동안 이제 지출이 나올 수 있는 수입을 만들려면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현실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월급을 선택하시겠어요? 월세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월세를 선택하겠죠. 월세, 이 100만 원의 월세를 받으려면 얼마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네, 거의 한 4, 5억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자본도 있어야 중요하다 이런 거죠. 결국 근로소득은 우리 집의 그 근로소득은 수입은 끊기겠구나 우리 가정의 수입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보통 사람의 소득인데, 변호사나 의사들은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연봉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분들도 자영업 내지는 그냥 직장인이죠. 전문 직장인.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노동을 돈으로 바꿔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성이 있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신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직업을 사분면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왼쪽은 봉급생활자랑 이제 자영업 전문직, 아까 의사, 변호사 같은 이제 시간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노동 수입을 버는 분들이고요. 옆에 오른쪽은 사업가, 투자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오른쪽 사업가로 넘어가야 그래, 그렇게 돼야 이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업가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구입을 하는 건데, 그런 프랜차이즈 하나 구입하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이 그 현금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고 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그 사업가가 나중에 그 시스템으로 만든 그 돈을 투자해서 다시 투자가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돈이 돈을 버는 자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95%가 근로소득을 벌고 5%의 돈을 나눠 갖는데요. 그 전 세계의 돈을. 또 이제 자산소득을 버시는 분들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의 분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자산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래. 그거 다 뭐, 옆집 또리 엄마나 뭐, 다른 분들은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자들은 좀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더 앞서가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것이다. 이제 이분들은 그 돈 버는 방식, 현금이 흐르는 방식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서도 뭐 자영업을 뭐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내 사업을 해가지고 자산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터지면 갑자기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무너진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아닌 이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1959년부터 그냥 생필품을 같이 함께 쓰는 걸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매일매일 전쟁이 나도 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본질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고 시대의 흐름을 뭐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까지도 지식사회까지 들어가면서도 그 아메이는 거기에 흐름을 타서 같이 접목해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는 진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나 갖고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월세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도 자본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도 자본이 많아야 수익이 좀 돼요. 근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심장병에 걸려요. 계속 빨간불이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파란불로 떨어지니까 그 심장에 위험하더라고요. 그럼 건강까지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좋고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아프죠. 아이디어를 막 짜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니면 위탁 판매죠. 인터넷 위탁 판매 이런 것들은 내가 물건을 떼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는 하지만 뭐 그 CS 처리라던가 아니면은 이 재고 처리라던가 제품을 뭐 증명해내야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아메이가 다 해주고 저희는 정말
필요한 사람과 아메이를 연결해주는 일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입과 시간의 비례해서 보면요. 직장인은 어느 순간에는 그 정년퇴직이던 뭐던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죠. 잘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지만 아메이는 네트워크 구축하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생 그러고 상속도 될 수 있는 수익을 만들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메이가 이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괜찮은가? 뭐 회사랑 제품, 수익 구조, 시스템 4개를 한번 빨리 알아볼게요. 회사 이거 한번 볼게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본사 전경이에요. 그리고 한국 아메이는 1988년 그 아셈타워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창업 이념은 이제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가족 희망 보상 아래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100여 개 지역에, 그러니까 58개국 100여 개 지역에 이렇게 나갔고 한 군데도 철수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회장님과 그 아드님이 다 미국 상공회의소라고, 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전경련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공회의소 의장도 이제 부자가 취임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EBS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요. 일부에 저희 그 아메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랑도 상생하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기부를 많이 하는 착한 기업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 미시건주 에이다의 그랜드 레피즈라는 도시를 이렇게 병원, 아동병원과 이렇게 그 컨벤션 센터, 이렇게 박물관 이런 것들로 이제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메이는요, 제품 원가에
80에서 85%가 원재료 값이래요. 그래서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걸 고민해서 만드는 회사고요. ESG 경영을 59년 설립 이래부터 한 회사죠. 근데 지금 투자가들이 ESG 경영을 한 기업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아메이는 59년부터 그냥 처음부터 해왔고, 그래서 그 한국 ESG 대상을 받았었죠, 그때. 어, 그리고 그 12개 지역에 75개 실험실을 가지고 있고요. 4개 유기농 농장도 있고, 그리고 1개 연구센터도 있고, 그리고 6개 제조시설을 또 농장 옆 주변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특허 출원 대기 중인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도 거의 700명 정도 이상 같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아까 말했던 그 각 지역에서 재배도 하고 실험도 하고 제품이 나올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만든 영양제를 먹을 것이냐, 농장에서 만든 영양제를 먹을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습도나 온도 제어를 통해서 그 영양 성분이 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연구하고 또 휴경도 하면서 이렇게 또 양이 어, 땅을 밟아서 고루고루 밟아서 영양가 있는 토양으로 또 만듭니다. 이렇게 그 철학은 지키고 과학을 나아가는 기술로 아메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더블엑스 그래서 여기에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가 저희 타사와는 비교되는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희가 야채 많이 먹어야 돼, 뭐 이런 것의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농장에서 재배한 것들로 저희 얼굴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 너무 유명한 아메이 치약, 그리고 홈케어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분해 세제, 저희 그 디시드랍스 손에 위험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세정력이 뛰어나죠. 약산성 성분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 그때 태권도 사진 못 보여드려가지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OM 때 말씀드렸는데 딱 보면 어떠세요? 저희 아이 하얀 옷 입은 아이가 저희 아이예요. 도복 색깔이 차이가 나요. 세탁세제. 세탁세제 주문 많이 받았어요. 이 사진 뿌려가지고. 첫째는 축구하는데 축구 옷도 달라요, 유니폼도. 그래서 거기서도 또 주문 받고. 그러니까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라이드도 지금 여기 지금 원팀에서 8위로 달리고 있고요. 어, 요번에 1월 달에 라이드 출시되잖아요. 그 라이드 출시되는 게 너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좋더라고요. 강도를 알아서 조절해주기 때문에 언덕을 지나가면 내가 정말 언덕을 달리는 것처럼 강도가 바뀐대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품도 가격 변동 없이 출시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이드를 하고 나면 리플렉서에 발을 넣고 이제 엘사 모자를 쓴 다음에 딱 10분이면 모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퀸. 근데 또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퀸 만들어 먹다가 살이 엄청 쪘는데 요번에 또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또 살이 또 좀 많이 빠졌어요. 빠져 보이나요? 네, 그래서 많이 만들어 먹었고, 네, 제가 또 너무나 애정하는
요즘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그 태아까지 대물림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못 모르고 몰라 먹었던 뭐 생수병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병 같은 아니면은 반찬통,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이제 편하게 썼지만 그게 뱃속에 태아까지 대물림이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위험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아이슬란드와 아마존을 제외하고 이렇게 약물이 다 검출이 됐대요. 이제 이런 약물들을 저희는 그 집으로 다 받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걸릴 수 있는 정수기의 물을 마셔야겠죠. 네, 그게 유일하고요. 이렇게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V 최초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얘가 바이러스를 멸균할 수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업을 결정하게 됐던 계기는 청정기였어요. 저의 비염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영양제와 청정기를 너무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차별이 확 될 정도로 이제 아메이만 이렇게 인증을 쫙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가 센서도 되게 민감해가지고 먼지에 민감하게 반응을 잘해요. 다른 것들은 이제 다 파란불이 들어오지만 아메이 앰모스피어만 이제 빨갛게 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필터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이러면서 또 감사했죠. 그 원포원 상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국내 좋은 기업들을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아메이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원본 활용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수익 구조인데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이제 브랜드 체인지예요. 우리가 이제 생필품을 다 여러 각지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나로 모으는 거죠. 아메이 마트에 하나로 모았을 경우에는 30만 원을 월 사용했을 때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됩니다. 그럼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른 마트에서 30만 원을 지출했을 때 그냥 300포인트 적립을 해줘요. 이거는 뭐 5,000원이 돼야 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뭐 아예 못 쓰기도 하고 잘 못 찾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 체인지 이런 마트에서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아메이 제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어 그냥 그냥 쇼핑이었다면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는 쇼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체인지가 그럼 어떻게 수입이 되느냐라고 하시면요. 예전에는 이제 광고 총판 도소매까지 껴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은 원가에서 훨씬 마진이 붙어서 소비자가 비싸게 사는 구조였죠. 요즘에는 그 총판 도소매가 없어지면서 할인마트도 생겼지만 그래도 뭐 광고나 할인마트가 가져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59년부터 아메이와 소비자가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이 광고나 유통비가 남는 것들을 저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와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3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보너스가 그냥 1차 소비자 캐시백이 있고요. 2차는 제가 어떤 분들을 후원했을 때 그 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핀이 되면은 또 핀에 따라서 수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행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ABO의 혜택은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고 그리고 35%의 보너스 기회가 있죠.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으시면 3개월 내에 100% 환불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쓰는 소비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돈을 쓰고 버는 그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소비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이 있으면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필품을 먼저 써보고 좋으면은 같이 써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독자 네트워크를 막 만드는 거죠. 2090년이면 저희가 그 세대에는 없겠지만 그 2090년도에는 저희 아이와 아이의 그 다음 세대는 살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 플랫폼을 상속해 준다면 그 아이들은 여기 보시면 계급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1계급이 되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부터 조금 구축을 해놓으면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같이 나눠 썼다면 또 그 경험을 더 많이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보시면 이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아메이에서 우리가 그냥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월 얼마를 써야 된다는 가정은 없고요. 강요는 없고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면은 20만 원씩 썼을 경우에, 혼자 썼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3%의 캐시백을 받아요, 왼쪽에 요일표에 보시면. 그래서 3%의 캐시백을 받으면 6천 원의 캐시백이 들어오죠. 근데 저는요, 저와 저의 최종 소비자 합쳐서 60만의 매출이 돼요. 그래서 60만의 매출이면 요일표 보시면 6%죠? 그래서 24,000원. 왜냐면 36,000원이지만 밑에 최종 소비자들 먼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00원을 빼주시면 24,000원이 남아요. 그럼 저에게 들어오는 캐시백은 24,000원이죠. 그러면은 스폰서는 지금 보시면은, 스폰서 아래로 80만의 매출이 생겼죠? 그럼 스폰서가 저보다 매출이 많아요. 그래도 요일표에 보시면 6%고 계산을 했을 때 또 저와 저희 최종 소비자 매출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48,000원에서 36,000원을 뺐을 때 12,000원이 남죠.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죠? 내가 제일 많이 벌었죠.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정보 전달의 보상인데요. 나는 친구와 동생 2명에게 전달을 했고, 저희 스폰서님은 저 1명에게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노력을 했으니, 너에게 더 보상을 줄게.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매출순이에요. 정보 전달순.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수익이 더 간다. 그래서 수입은 역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수익 구조로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확장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24,000원을 벌려고 제가 아메이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이 쓰는 소비자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3명의 3% 소비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은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지만 좀 샘플 서브라고 또 브론즈 키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브론즈 빌더는 400만 매출을 하는 건데요. 6%의 소비자 3명과 같이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30% 업해줘서요. 지금 거의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보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같이 쓰다 보면은 계속 확장이 되고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400만, 300만, 200만, 100만의 매출을 하는 파트너가 생기고, 그러고 이렇게 파트너들에게 모든 캐시백을 나눠주고, 난 나머지. 저는 그래도 이번 달에 하나도 안 썼지만, 그래도 1,000만의 매출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의 캐시백을 받게 되고, 그러면 빼면 90만 원이죠. 근데 저희는 PBBB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물가 상승 대비 그 보너스 지급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1.73배를 더 해줘서 한 156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캐시백이. 이 수입은요, 매달 평상 증가 상속되고요. 왜 매달 평생 지속되냐? 생필품은 매달 매달 재구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신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 신상품 또 써보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회원이 증가하고, 나의 경험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요, 연 1회 1,000만 매출을 했을 경우에 SP라고 하고요. 연 3번 그 1,000만 매출을 했을 경우에 GP. 그 다음에 연 6번 1,000만 매출을 했을 때는 PT라고 정식 사업가라고 명칭을 부여해 주고요. 1년 내내 1,000만을 매출이 된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연소득이 한 4, 5천만 원에 해외여행과 또 자산 상속의 권리가 또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게 1차 보너스고요. 만약에 저와 같은 1,000만의 그 파트너를 만든다. 같이 이제 만들어내면 그분의 그 그분의 수입에서 6%의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파트너도 성장했고 저도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 구조로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메랄드는 그런 분들을 3분 같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6분 같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연소득 1억에서 2억 5천까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여행인데요. 푸꾸 또 지중해 크루즈 또 있고요. 2029년에 아메이가 70주년 되면은 라스베가스에서 또 행사를 합니다. 아메이 핀 레벨은 이렇게 너무나 많이 되어 있고요. 아메이 연봉이 거의 이제 평균 연봉에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평균 연봉에서. 남의 수입의 가치는요, 이렇게 금융자산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예금이 되어 있어야 이런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근데 수익률 5%도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으로 따졌을 때는, 6억의 수입이, 파운더스 PT는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임대료 350이 나오는 그런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평생 나오는 건물을 가질 수 있다. 네트워크를 소유하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은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이제 원팀 시스템 내에서 저희 스폰서님과 파트너님 그리고 형제 그룹 분들과 열심히 꿈과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요, 이제 제가 평소 살아오면서 이렇게 딱히 멘토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서 이제 멘토를 만나고 뭔가 내가 이게 삶의 방향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인데요. 꿈을 많이 돕고 싶죠.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요, 이제 정신적, 경제적 자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데요. 이제 항상 그 본보이기, 여기 아메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본보이기를 자녀 앞에서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진짜 오늘의 너의 모습이 내일의 너의 모습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들의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아메이는 이렇게 완벽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완벽한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좀 한 5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아메이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또 비전 보너스와 비전 트립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 나오는 이런 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너스를 이 6년 하고 그다음 또 6년 해서 12년 정도의 그 새로운 도약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합류하려면 비전 트립과 보너스를 아주 잘 다 받아야겠죠, 야무지게. 그것들 중에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아시죠? 저희 나만의 개인 미생물 생태계를 찾아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폐아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사했더니, 18명 중에 10명이 완치가 됐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로잉 랩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 청소년이 우리 또 미래를 지킬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잉 랩도 중요하고요. 이제 권오란 박사님이라고 아메이 연구 박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 100억 정도의 투자를 받고 있어요. 그걸 아메이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방의 개념으로 가자 해서 이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곧 이제 저희도 나오겠지만 저희 아메이 이 플랫폼 내에서 건강 수명과 또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개인 맞춤 건강 수명 관리 플랫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저의 같이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 이렇게 함께 쓰고요. 책도 같이 읽고요. 여기 지금 저희 다이어트 같이 했는데요. 1등에서 상도 받고요. 저희 같이 하는 소비자 언니인데요. 또 네이버에서 기록도 다 남기고 있고요. 저희 많이 날씬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원팀 다이어트 가면 또 어떻게 빼야 되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도 같이 전달하고요. 그래서 원팀 다이어트 지금 8명 같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해볼 거고요. 이렇게 다 정보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팅에도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팅 함께 하시면요.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메이에서 자유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할 거고요. 희망적 그 미래를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아메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아는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 보면서 언니 이거 언니 같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를 뭐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만났고 또 변화를 했고 결과가 좋았고 이것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제품 하나로 인해서 또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품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신념이 생겼고요. 불가능한 것에 접근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대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해결해 가도 우리 삶은 결코 수월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그런 삶을, 그런 삶일 거야 라고 그냥 정의 내려놓고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 또 더 집중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점점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되고 모든 도전과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그 삶의 방향성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책임을 아이들, 청소년부터 좀 늘려주고 싶어요. 이건 지금 너무 길어서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대학을 가서 어, 가정의 변화가 저에게는 조금 사명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온 세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가정들은 조금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프레임을 바꿨더니요. 저의 그 5년 전,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는 제 5년 후가 기대가 돼요. 어, 한번 해볼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아 울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우주의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꺼이 도울 거래요. 그리고 포기만 이겨내면 아무것도 당신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인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빌고요. 포스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러 강의가 많으니까요. 저 말고도 많은 강의 많으니까 몇 번 더 들어보시고 트라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